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인 추운 겨울에도 유난히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니 확인하면은 이제 끝쪽으로 몰아내가지고 고라니를 포획할 겁니다. 정신없이 달리는 구조대원들. 여기 있다. 있어요. 실패하면 고라니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위기에 빠진 동물을 구해라. 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 힘들어. 무사히 구출 후엔 바로 자연으로 방생. 저희가 구조를 해서 다시 풀어줌으로써 저 친구는 새로 살아갈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금. 청주의 한 동물원. 이곳에도 동물의 건강을 사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랑이 발 패드를 지금 파고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발톱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동물원 수의사들. 안전을 위해 맹수의 치료는 마취가 필수. 10분 뒤면은 잠들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치료를 마치기 위해 빠르게 진행되는 수술. 자라가지고 발바닥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라서 이제 뽑아줬죠. 박혀있는 발톱을. 초긴장 상태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 추운 겨울, 위기의 동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동물원. 이곳에는 약 12만 6,900제곱미터의 부지에 65종 280여 마리의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 환경부로부터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되면서 토종동물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육사가 걸음을 재촉 중입니다. 지금 검사 가고 있습니다. 반달가슴 검사. 검사는 왜 가시는 거예요? 오늘 건강검진 일정이 있어서 이제 검진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1시에 그 검진 마치 시작하기로 해가지고 미리 가서 좀 체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건강검진을 받을 반달가슴곰 바니입니다. 바니에겐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바니는 2018년 강원도의 한 농장에서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되고 있던 곰입니다. 다행히 시민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구입, 청주동물원으로 오게 됐는데 처음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 마르고 힘들어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조심해야지. 사육사와의 유대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이게 그 곰들 훈련하는 타겟이고요. 여기를 이제 잡고 유지를 하고 있으면 저희는 이제 꿀물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사를 맞을 거예요. 나무 봉을 가져가자 신기하게 앞발을 내밉니다. 이때 바로 꿀물을 줍니다. 건강검진을 대비해 평소 메디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맹수들은 과거에는 훈련을 안 했으면 이제 블로우건이라고 해가지고 입으로 훅 불어서 주사를 맞추는 그런 주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아프기도 아프고 저 신뢰가 깨지거든요.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건강검진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팀장님 여기 반달가슴 검사 준비됐고 네, 이제 마취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취?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의사들이 건강검진을 위해 반달가슴곰 바니의 곰사로 모두 출동했습니다. 바니의 관심을 꿀물로 돌려놓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취 주사가 들어가도 꿀물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 조금의 미동도 없습니다.
훈련과 꿀물 덕분에 수월하게 마취가 끝났습니다. 저기 다 찍으셨으면 나오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의사가 제작진에게 퇴실을 요구합니다. 조용하게 놔둬야 마취가 잘 됩니다. 아니면 이제 각성이 되면은 마취가 잘 안 돼요. 마취가 되는 동안 사육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갑자기 인원이 늘었네요. 아, 예, 곰 이제 들어서 옮겨야 되고 또 체중도 측정하려면 이렇게 들어야 돼가지고 예, 좀 인원이 필요합니다. 곰을 들어요? 네네네. 아, 들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20분 후 곰의 상태를 확인하는 수의사.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곰사의 문을 엽니다.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들어가 마취 상황을 살피는 사육사. 잠이 든 것 같은데 확실한 확인을 위해 곰을 건드려 봅니다. 자, 됐습니다. 사실 힘든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거구의 곰은 들것에 올리는 것부터가 난관인데요. 나가야 될 것 같아. 수의사는 물론 동물원에 있는 사육사들까지 모두 합세해 곰을 옮기는 일을 돕습니다. 성인 남자 8명이 붙어서 옮겨도 만만치 않은 무게입니다. 밖으로 옮긴 후엔 먼저 체중 측정부터 합니다. 반대편으로 혁분치를 걸어줘. 네, 잠시만요. 볼게요. 하나, 둘, 셋. 아까 0점 맞춘 거니? 아, 네. 140 나오고요. 135입니다. 135. 아니, 내려도 될 것 같아. 내리세요. 예. 네. 됐습니다. 5kg 빼면 돼. 네, 5kg 빼면 돼요. 135입니다. 135. 네. 오케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한 번 더 사람이 올라가. 한 번 더. 하나, 둘, 셋. 문 닫아, 문.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주고 건강검진이 진행될 CT실로 차를 타고 5분 정도 이동합니다. 드디어 CT실에 도착했습니다. 자, 있어요. 하나, 둘, 셋. 땡겨. 하나, 둘, 셋. 아직 검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옮기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곰을 무사히 CT 기계 위에 올렸습니다. 들어서 머리가 저쪽으로 갈 거라 거기에서 머리를 받쳐주고 뒷다리 우리가 뒷다리를 하고 여기 앞다리 한번 앞다리가 있어요. 이거. 돌려야 돼, 위에서. 아니야 뒷다리는 여기에서 해요. 엎드린 자세 할게요. 자 들게요. 하나 둘 셋. 돌리기만. 오케이. 됐어.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로. 네. 네. 엎드릴게요. 제가 뒤에서 당길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무게가 많이 나가니 자세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의사분들께서 검진, 종합적인 검진 하실 거거든요. 뭐 내시경도 할 거고, 체열도 할 거고, 뭐 CT도 찍으실 거고. 네. 아니, 옮기는데 엄청 힘들어 보시는데요? 해주시면 그쵸. 이번엔 뭘 준비하는 걸까요? 이제 호흡 마취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 주사 마취는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이제 길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호흡 마취를 해야 되고. 주사로는 1시간 이상 마취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호흡 마취를 추가해 마취 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기관 삽입을 한 후 마취 가스를 주입합니다. 바니의 나이는 11살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사람 나이로 치면 40살가량입니다. 아직은 젊은 편이라 마취에 대한 부담이 덜해 마취 시간을 줄이는 것보단 꼼꼼하게 검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 내시경 받는 거하고 자세가 똑같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건강검진의 시작입니다. 수액을 줄 거예요. 네, 수액 주는 혈관을 잡는 건데. 그런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작업이랍니다. 육안으로는 혈관이 보이지 않아 촉감만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피부도 두껍고요. 저렇게 지금 털 밀어놓은 것만 봐도 이제 다른 동물들처럼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하는 게 없어서. 한겨울인데도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결국 다른 수의사가 다시 혈관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신중하게 바늘을 꽂고 혈관을 찾는데요. 다행히 이번엔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서둘러 체열을 하고 바로 수액을 연결해 줍니다. 다음은 위 내시경 검사입니다. 수의사가 내시경을 입속으로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움직이면서 모니터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럼 바니의 위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 약간 발적이 있어요. 약간 점막 부위가 빨개진 상태기는 한데 이게 지금 위액이 되게 많이 차 있었거든요. 아마 공복 상태여서 위험이 약간 와 있을 수 있는 상태고, 근데 눈에 띄는 궤양이라든가 아니면 용종 같은 거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모니터 사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찍는 걸까요? 곰에 대한 내시경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 점막이 정상적으로 무슨 모양인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 정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걸 모아놓는 거예요. 곰의 위 사진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 사진으로 기록해 놓는다고 합니다. 끌까요? 네. 바니의 안과 검진을 위해 외부에서 안과 전문의를 모셔왔습니다. 눈 표면부터 눈 안쪽에 뭐 염증이 있는지 백내장이 있는지 그런 걸 검사한 건데요. 눈 안에 뭐 염증이나 백내장 이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검사는 CT 촬영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복강 내 장기의 크기와 위치를 비롯해 각 장기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밀한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살든 데 데려다 주고 거기서 이제 회복제를 놓고 이제 깨기를 기다리는 거죠. 다시 수의사들과 사육사들이 힘을 합쳐 빠르게 곰사로 이동합니다. 곰의 건강검진은 검사도 힘들지만 이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의사가 마취 회복제를 바니에게 투여합니다.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무사히 마무리됩니다. 마취 안티 났으니까 잘 깨는지 지켜보고 머리 들고 이제 비틀비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잘 일어나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작업. 수의사가 창살 밖에 서서 내내 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무사히 깨어나야 할 텐데 이때 바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하, 다행히 별탈 없이 무사히 깨어났습니다. 야생동물들은 항상 자기의 어떤 위크니스, 약점을 이제 숨기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해야 치료 확률이 높아져요. 건강검진 결과 올해 11살 된 반달 가슴곰 바니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반달 가슴곰의 건강검진을 마치고 권혁범 사육사가 또 분주하게 어딘가에 왔는데요. 이번엔 뭘 하려는지 헐떡이는 미꾸라지를 양동이 가득 퍼서 담습니다. 이게 수달 먹이거든요. 미꾸라지가 주식이라서
수달 방사장 청소하는 겸해서 먹이 좀 주고 오려고요. 미꾸라지를 들고 부지런히 수달 방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수달이 살고 있는 방사장은 146평 480제곱미터 규모로 이곳엔 총 3마리의 수달이 거주 중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따로 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고정해서 주는 것도 이 친구들의 어떤 고정행동, 그러니까 뭐 정형행동이나 이런 것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네. 정형행동은 스트레스나 환경적 제한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동물 복지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과 흡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약간 토종동물 위주의 동물들을 이제 케어하고 이제 보존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치거나 뭐 아픈 개체들이 들어오면 치료해서 방사하고, 그렇지 못한 개체들이 있으면 이제 교육 전시를 하고. 네. 먹이를 주고 난 후엔 방사장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분변 청소입니다. 분변을 관리 안 해주면은 금방 지저분해져요. 얘네가 되게 자주 먹고 많이 싸는 편이거든요. 먹고 싸고 하는 편이니까 위생적으로도 치워줘야 되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워줘야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붉은 여우 방사장인데요. 이곳엔 총 4마리의 붉은 여우가 살고 있습니다. 번역범 사육사가 뭔가를 챙기는데요.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얘들 훈련할 때 쓰는 케이지인데요. 케이지인데 이런 소형 포유류들은 스스로 들어오게 해서 뭐 간단한 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취를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진을 한다든지 이럴 때 대비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시고 들어와. 오케이. 케이지 훈련은 동물이 자발적으로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훈련인데 건강검진을 위해 이동하거나 마취할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번엔 입막의 훈련입니다. 그럼 이 훈련은 또 왜 하는 걸까요? 이건 이제 머즈를 훈련이라고 해서 머즈를 씌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여우가 사실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가, 유일한 무기가 거의 이제 이빨이거든요. 그래서 물림 사고를 방지하고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며칠 후 호랑이 방사장을 찾았습니다. 이 호랑이는 올해 18살 된 암컷 호랑이 2호인데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네요. 일단 발톱이 이제 너무 웃자라가지고 그 호랑이 발 패드를 지금 파고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상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발톱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짐은 여기다가 놓자고요. 네. 열어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 걷는 모습이 불편한 것을 발견. 치료를 위해 오늘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 뭘까요? 이거 블로우건인데 이걸 불어서 호랑이 이제 근육 쪽에다가 쏘면은 이제 마취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이걸로 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곰과는 다르게 근접해서 마취를 주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로우건을 쏘는 거죠. 이호는 오래전부터 메디컬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노력해봤으나 훈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취총을 쏴야 한다고 합니다. 갑니다, 팀장님. 수의사가 마취 주사 준비를 끝내고 호랑이 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안한 호랑이가 벌써부터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나 소리 안 내고 그냥 쏩니다. 네. 호랑이가 더 흥분하기 전에 사육사가 서둘러 마취총을 쏠 준비를 합니다.
서서히 철창 안으로 마취총을 넣고 순식간에 쏩니다. 과연 성공했을까요? 약이 들어갔다고? 빠졌어? 근데 안 박혔잖아. 안 박혔어요? 박힌 모습이 있었어요. 그지? 네. 이게 사실 원거리에서 맞는 거라 손으로 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제 로스가 돼요. 서둘러 두 번째 마취 주사를 준비합니다. 변수가 많은 작업이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사를 투여해야 합니다. 이호가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라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마취총이 발사됐습니다. 약은 들어간 거 같지? 맞는 거 못 봤는데. 매달려 있는 거는 내 쪽에서 보였거든. 다시 확인을 해보니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호 수의사가 신중하게 안쪽 상황에 귀 기울이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의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눈으로 상황을 확인한 후 직접 내실로 들어가는데요. 마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짝 만져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움직입니다.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70-80% 정도는 진정 마취가 된 것 같은데 각성이 빨리 되는 애들은 마취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3차 마취를 하기 위해 다시 들어가는 수의사. 오늘은 마취가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주사를 준비하고 마지막 주사를 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 쐈어요. 이제 10분 뒤면은 잠 들 겁니다. 2호가 서서히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수의사가 안으로 들어가 다시 확인합니다. 드디어 마취가 끝났습니다. 일단 마취가 되면 다음 과정은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2호는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에 가까운 고령이라 마취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먼저 그라인더를 이용해 문제가 있는 발톱을 잘라준 후에 살을 파고 들어간 부분의 발톱은 일일이 직접 뽑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발바닥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라서 이제 뽑아줬죠. 박혀 있는 발톱을. 발톱은 혈관과 신경이 거의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피가 안 나는 지점까지 신중하게 잘라줍니다. 그런데 수술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호흡 마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깰 수도 있어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까 마취 최종 시간부터 얼마나 됐을까요? 네, 37분 됐습니다. 37분?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일단은 뭐 발톱 자란 게 주중이라 일단 그거 위주로 해결해주고요. 빨리 깨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고 마무리합니다. 네, 고개 움직입니다. 빠질게요. 저거 먼저 챙기세요. 이거 선서 마지막에 나가요. 마취가 깨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내향성 발톱 제거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걸을 때마다 되게 아팠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아픈 발로 다가오는 게 조금 미안해서 2호 보러 안 왔었는데 조금 보러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2호가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고령의 나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야 수의사들도 한시름 놓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동물원 수의사, 이제 야생동물 수의사들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 수의사들이 아니면은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수의사분들이랑 계속 부단하게 이제 공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필요한 거를 해줘야 되니까요. 이제는 2호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한겨울 위기의 동물을 구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충청남도 예산군에 왔습니다. 이곳은 충남의 한 야생동물 구조센터.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큰 소쩍새라는 새고요. 얘도 유리창충돌로 들어왔는데 날개 뼈 골절 수술 한번 했고 눈 적출하는 수술도 한번, 그러니까 총 수술을 2번 한 개체입니다. 최근 구조되는 야생동물들의 70%는 조류.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유리창 충돌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 대다수가 조류입니다. 마리 수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한 100마리 좀 넘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지금이 겨울이라 조금 적은 편이지 여름에는 여기 계류장이 꽉 차요. 겨울은 야생동물에게 유독 혹독한 계절입니다. 추위와 먹이 부족으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고통을 겪는 동물들이 많지만 사람의 발길이 뜸해져 발견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들어온 너구리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개선충이라고 피부병인데 이 피부병이 몸에 털 빠지고 각질화되면서 탈수 오고 저체온 오고 이러면서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못 움직일 수준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구조가 된 상황이에요. 개선충은 포유류 피부에 기생하는데 겨울에 구조되는 너구리의 대부분이 개선충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네,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농수로에 며칠 전부터 노른지 고란인지 잘 못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진, 이거 가야 돼요. 농수로. 어떤 개체예요? 그 농수로에 고립된 고란이고요. 당진이에요. 저희 예전에 갔던 데랑 같은 데예요. 준비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 준비를 합니다. 지금 포획망이랑 개체를 포획한 이후에 담을 캔넬이랑 구조 가방 같은 거 챙기고 있습니다. 겨울엔 하루 평균 4-5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많으면 10건 가까이 들어올 때도 있어 사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1시간이요? 네. 아니 이렇게까지 멀리를 가나요? 네, 저희가 충남 전 지역을 다 관할을 하고 있어서 가까우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멀면 편도로 2시간 걸리는 지역도 있어요. 충남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센터. 전국에 17개의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구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13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뭐라 해야 되지? 농구하시는 분들이 쓰는 몸장화인데 그 농수로 안이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옷 젖고 이러면 추우니까 그래서 입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입어도 젖어요.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는 지체 없이 뛰어가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가 지금 농수로고요. 여기가 바로 끝이에요. 농수로의 끝. 그래서 저희는 여기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고라니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라니 확인하면은 이제 끝쪽으로 몰아내가지고 저희 내려가서 고라니를 포획할 겁니다. 저 옆에 안 걸리게? 네. 그렇지. 내려. 고라니 포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고라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무작정 걸으며 찾아 나서야 합니다. 주변을 살피며 고라니를 찾던 중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한 마리다. 한 마리다. 분명 신고는 한 마리였는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라서 한 마리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면 놓치는 대로 또 뒤로 다시 걸어가서 추가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한 마리씩 구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활 관리사분들이 다가오자 흥분한 고라니가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농수로의 벽이 높아 실패했습니다. 사력을 다해 뛰어가는 고라니를 침착하게 몰아갑니다.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놓칠까봐 해서 좀 많이 떨립니다. 계속되는 추격. 얼어붙은 농수로는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럽고 차가워서 걷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시야가 안 나와. 조금 더 우리가 저 안까지 들어가야 돼. 가가가가. 더. 서서히 안쪽으로 고라니를 모는 대원들. 오케이, 여기 저기 앞으로 가. 너 앞으로 가. 너 앞으로 가. 바로 그때 놀랄만한 속도로 달려오는 고라니 한 마리. 속도가 워낙 빨라 포획 들채가 그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한 마리를 먼저 포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로. 이때 고라니가 뛰어옵니다. 반사적으로 포획 들채를 가져다 대는데요. 잡혔습니다. 흥분한 고라니가 뛰어올라 탈출을 할 수도 있어 신속하게 통제합니다. 바로 구조 가방에 넣어 혹시 모를 탈출을 철저하게 봉쇄합니다. 들고 와? 네. 네, 이제 한 마리 잡았는데 다른 한 마리가 반대쪽으로 도망가서 또 몰아서 잡아야 돼요. 다시 이 스펙터클한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야 합니다. 무게가 많이 무겁나 봐요? 네, 보통 먹을 고라니들이 한 15kg, 20kg 되니까. 무거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이기민 재활관리사가 구조 가방을 받아듭니다. 돌리고 와요. 좋아요. 힘들어. 가지고 올라오는 게 더 일인데요? 너무 무겁고 날뛰어서 얘가. 이런 고립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유달리 많아요. 강풍과 추위, 여기에 고라니의 무게까지 포획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힘드네요. 좀 빨개졌다. 귀에 지금 감각이 없어요. 너무 추워. 작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일단 포획한 고라니를 2m 높이의 농수로 위로 올려 차에 실어 놓습니다. 한 마리도 잡았는데 내가 부러졌어요. 아쉽다. 고라니 힘이 너무 강해서요. 고라니가
빨리 뛰어서 그 빨리 뛰는 힘 때문에 부러졌습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고라니 추격전. 3명의 재활관리사가 남은 한 마리가 숨어있는 쪽으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이번엔 잡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이때 뛰어나오는 고라니. 혹시라도 도망갈까 온몸으로 고라니를 감싸 안습니다. 남은 한 마리도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아, 미끄러웠어. 이제야 한숨을 놓습니다. 아, 힘들어.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잡는 것만큼 옮기는 것도 힘듭니다. 물에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물 무게, 플러스 가방의 무게, 그리고 저희는 체력이 없고요, 지금. 혹시라도 잡지 못했다면 먹이가 없는 농소로에 갇혀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2마리 모두 포획에 성공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고라니를 잡자마자 분주하게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저희 지금 농수로에서 구조한 고라니들 방생하려고 갑니다. 근처에 산으로 가고 있어요. 부상이 없는 동물은 구조 후 상태를 확인한 뒤 바로 자연으로 방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깊숙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요.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를 찾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로 볼까? 저기로? 뒤로? 그 산 아래에는 민가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또 금방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접촉이 없을 만한 산을 찾으려면 이렇게까지 와야 돼요. 구조뿐 아니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구조센터의 역할입니다. 가세요. 가방문을 열자 첫 번째 고라니가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아이고, 두 번째 고라니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캥거루처럼 튕겨나가는데요. 앞으로는 다치지 말고 건강하길 고라니의 무탈을 기원해 봅니다. 저 친구가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수로에 있었으면 분명히 굶어서 추워서 죽었을 텐데 저희가 구조를 해서 다시 풀어줌으로써 저 친구는 새로 살아갈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금. 다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부상이 없는 동물은 방생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친 동물들은 구조센터로 이송됩니다. 보름 전쯤 다쳐서 들어온 고라니의 치료를 준비 중입니다. 이 친구는 그 차량 충돌로 들어온 개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좌측 후지 발목 관절 있는 부분이 골절이 됐고 이제 개방성으로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드레싱 해주고 있습니다. 다쳐서 들어오는 고라니의 대부분은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한 부상입니다. 이게 골절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조직도 같이 이제 그 손상을 입으면서 뼈가 드러난 상태로 지금 골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겨울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차량 충돌이 많다 보니까 더 심한 사고를 겪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너무 정도가 심하면은 저희가 안락사를 하기도 합니다. 야생동물은 애완동물과 달리 자연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도 자생 능력이 없는 동물은 안타깝지만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혹시 드레싱을 통해서도 만약에 소생이 안 될 정도로 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때는 적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라니는 병동으로 옮겨 계속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변기쌤! 구조 생겼는데 가능하세요? 네. 지금 논산이고요. 그 낚싯배에 얽힌 외갈이래요. 그래서 정보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오후 늦게 외갈이 구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류는 케이지로 운반할 경우 깃이 걸려 부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체 크기에 맞는 상자를 사용해 이송해야 합니다. 상자를 준비해 신고가 들어온 곳으로 출발합니다. 많은 건들이 지금 뭐 신고인분들이 못 나는 새라던가 그런 친구들을 이제 종이 상자에 넣어서 임시 보호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명이 나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 명이 나가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센터가 있는 예산에서 논산까지는 1시간 거리. 부지런히 달려 신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박스가 저거인 것 같은데. 이거요? 네.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똑같네. 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새 한 마리가 움츠리고 있는데요. 기력이 없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왠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바늘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줄이 이미 엉킨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위로 덮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점 약해지다가 지나가던 시민분한테 발견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을 확인한 후 응급처치를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먼저 엉켜있는 낚시용 가짜 미끼를 잘라내줍니다.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이거는 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 얼른 상자에 외가리를 넣고 서둘러 구조센터로 출발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외가리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데요. 부상이 심한 상태로 구조된 만큼 현재 상태와 회복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까지 심한 걸 봐서는 좀 많이 파고들면서 조직이랑 그 신경의 손상도 됐을 게 걱정되거든요. 그럼 이발을 못 쓸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두 다리의 굵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방사선 찍어볼게요. 정밀한 진단을 위해 방사선 촬영이 결정됐습니다. 사실 이럴 경우 심각한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태가 어떨까요? 뼈까지 조금 손상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 낚싯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낚싯줄 때문에 거기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에 의해서 뼈가 좀 녹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활관리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어떤 진단이 나왔을까요? 지금 안락사 판정 났습니다. 에? 안락사 판정 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고생해서 구조했는데 오자마자 안락사 하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냥 자연에서 자연사하게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 죽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통계에 따르면 구조된 개체 수에 비해 폐사한 개체도 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 원인으로는 고립된 개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퇴근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사선 끌게요. 네, 불 꺼주세요. 저는 동물을 위한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일 중에 제일 동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체력이 되는 한 하고 싶습니다.